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매출 2조 원 제시했다는 소식이 있고, 지금 마이크론에서도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그리고 자사주 매각이 결정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 한미반도체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공매도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경기적인 요인들이랑 장기적인 요인들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잡아 가셔야 되는지,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말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26년도 매출 목표는 2조.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2조 원이 나온다고 하면 영업이익은 한 1조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조가 되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보다 높은 기업에 대한 성장성,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게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회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2025년도 매출 1조 2천억 원, 그리고 2026년도는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 사실 이거 컨센서스에서도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2025년도 매출 1조 2천억 원, 2025년도 매출이 전망치가 8,937억 원 정도입니다. 8,937억 원 정도 수준인데 2026년도는 1조 2천억 원 정도를 보고 있죠. 그런데 2025년도 8천억 원이 아니라 1조 2천억 원,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높은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특별히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2026년도에는 매출 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 2026년도는 1조 2천억 원을 보고 있는데 2조 원을 달성하겠다. 근데 성장성도 엄청납니다. 1년에 8천억 원의 매출이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영업이익의 50% 영업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차세대 고대역 반도체, 메모리, HBM의 생산용 본더, PC본드죠. HBM 칩 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 연합책 본드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북미 설립도 추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북미 설립을 추진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법인들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랑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특허 분쟁을 했었고 삼성전자에 승소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 뒤에 삼성전자랑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붙었더니 SK 하이닉스도 하나세미텍 가지고 한미반도체를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기회를 또 누구한테 주냐? 바로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북미범인을 설립을 했던 거죠. 미국의 마이크론 HBM 생산에 자신감이 붙었다. 수요 높은 HBM12단은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을 하고 이 일본의 TC본더도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장비를 대거 반입해서 생산량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HBM 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사의 HBM 물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일본의 신카와 이런 업체들로부터 HBM 생산 핵심 장비인 PC본더를 대량으로 주문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주력 공급사로 기술적 안전성이 입증된 한미반도체로 30대가 넘는 장비를 구매를 했고 올 상반기 구매량은 지난해 30대가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HBM 고객사들 사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HBM3E 5세대 제품이죠. 여기에 12단 제품의 경우 한미반도체가 납품하는 TC본더에서만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신카와 장비의 경우 8단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HBM4 6세대 HBM 같은 경우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이 TC본더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장 누설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대만에 주력 HBM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 올해 4분기 목표로 증설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HBM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이 HBM3E 12단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TC본더를 한미반도체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내년에는 싱가포르와 미국 아이다 호주 공장 그리고 일본의 히로시마 공장에서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SK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랑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죠.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내가 공급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생산 능력 비중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갈 가능성들이 높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업계 1위인 SK하이닉스보다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연내 SK하이닉스의 50% 수준인 6만 장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식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SK하이닉스하고 하나세미텍의 장비를 공급을 받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PC본도 장비의 25% 금액을 인상시켰다. 고객사에 통보했다라는 거는 SK하이닉스에 통보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3월 31일 특허 분쟁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여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사실 SK하이닉스가 갑이지만 슈퍼 을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올린다고 통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싫으면 사지 마. 우리 마이크론에 공급을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압박이라고 보여요. 근데 마이크론이 HBM TC본도 장비를 구매를 많이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 시장의 점유율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한 거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 그래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AMD 이렇게 있죠. 주요 고객사들의 HBM에 납품하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는데 이게 한미반도체가 거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기 위해서 마이크론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미국 법인을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 8,900억 원, 1조 2천억 원보다 더 뛰어넘는 1조 2천억 원 그리고 2조 원 이 수준의 매출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소식은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전망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가 최근에 증가되고 있었는데 공매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라고 봅니다. 기업 가치는 결국엔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우리가 기대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세미텍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하나세미텍이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관련돼서 마침내 보정 답변서를 제출했다. 근데 이 핵심 쟁점인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적용돼서 대응 논리 부재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나세미텍이 한미반도체 특허 침해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하는 설계도라든가 기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단기에 대응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 마감일 4월 14일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관련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대응 논리가 없어서 소송을 지연시켰을 거라는 의혹이 있긴 했는데 이거를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심증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가 이 소송에서 조금 우위에 차지하게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특허 침해를 일부 인정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수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우주 환원을 위한 비과세 배당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상승 임박 종목들 찾을 수 있는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네스 투자 자문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검색식은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에서 순매수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 상승 돌파 움직임들을 보여줬을 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 검색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S 기능이 있는 거를 조건식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들을 찾아달라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2024년도 12월 4일에 검색된 게 써니전자, 코나아이 이렇게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12월 4일에 검색됐던 코나아이, 써니전자 이날 검색식에서 이 종목을 알려줘서 당시에 고점이 1920원 수준이었거든요. 1920원에서 주가가 3250원 수준까지 70%가량이 상승을 했고 이후에 3780원까지 100%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 검색이 됐던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도 12월 4일에 고점이 18,810원, 18,000원에서 그 이후에 32,000원, 33,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70% 넘게 상승을 했었고 이후에 49,500원까지 1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강하게 보여주고 있을 때 돌파 흐름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그때 이제 나오는 검색식입니다.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12월 6일에 검색이 됐었는데 이날 파미셀 12월 6일이 이날이었죠. 12월 6일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고가가 5,250원이었는데
12,92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00% 넘게 이것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도 영업이 괜찮은 상태였고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순매수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면 이때 타점으로 잡고 검색식에서 알려주는 그런 조건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식의 PDF도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PDF를 보내드려도 바로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반면에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까지도 제가 교육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 7분가량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영상이 용량이 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서 해당 번호가 있어요. 2230-1350으로 이메일 여러분들이 받으실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PDF랑 영상이랑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 크기가 조금 되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일을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 저희가 알아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네스터스 자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카톡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력주 안내도 드리고 지난 3월에 수익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 4월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원하시면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카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불안한 종목들 도움을 받고 싶다, 자문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명이라고 종목명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주력주도 리포트로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업황도 설명을 드리고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다음 섹터의 시장의 주력주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섹터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 이 중에서 렌터, 화장품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리포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간 주가 하락한 다음에 포텐셜더 패턴으로 재반등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수출 판로를 확보해서 제2의 K뷰티 전성기를 맞아서 2025년도, 2026년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 우리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인데 해당 종목은 리포트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리포트도 주력주 무료 구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자로 주력주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주력주 받으실 수 있는 리포트를 매주마다 발송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셔서 받으시면 좋겠고요. 카톡방을 원하시면 카톡, 그리고 자문이 필요하시면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되시고 주력주가 필요하시면은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검색식도 받으실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세요.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메일만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것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자사주 소각도 나선다고 합니다. 이거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은 주당 가치가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1주당 자산이 증가되게 되고 1주당 가치가 성장하게 되는, 성장보다는 증가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다음 달 1,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 자사주 소각을 시작으로 비과세 배당이라든가 지속적인 자사주 매집을 하면서 1주당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소식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주가의 예상 움직임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이벤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대응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거나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저점 그리고 저점을 높여가는 수준의 움직임들이 필요한 거죠. 이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절반 부근인 평균 단가라고 예상되는 이 물량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등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직전의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게 돼요. 힘을 잃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게 하락 추세의 움직임인 겁니다. 하락 추세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해요. 반등 나오고 전저점을 다시 이탈해버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고점을 낮춰가면서 떨어지는 게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상승 추세 움직임들을 보면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를 해준단 말이죠. 돌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전저점에서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붙여주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럼 지금 당장 대응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이 추세적인 부분들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21선과 61선 조정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현 부분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한미반도체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투자 판단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진짜 개별적으로 참고만 해주시면서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